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해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꽃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꽃 피우는 시기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60살, 70살이 돼서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이미 피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행복의 꽃을 피우기 전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자녀가 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시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아주 싫어했어요. 유난히도 무더웠던 10년 전의 여름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와 저보다 3살 많은 손위 신우가 있었는데요. 나는 너가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순철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며느리나 가족으로 인정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대쪽 같은 우리 엄마 성격에 널 쫓아내지 않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솔직히 너가 인물이 뛰어나기를 하니 아니면 순철이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기를 했니? 그런다고 잘 사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넌 고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너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 알겠어? 에이, 다들 왜 이러실까? 우리 현이는 엄마랑 잘해본다고 학가까지 생각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잖아. 솔직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 마음만이라도 예쁘게 좀 받아줘요. 너는 지금 결혼했다고 네 아내 편드는 거냐? 나는 그런 팔불출아들 절대 못 본다. 그리고 제가 순수한 의도로 나랑 같이 산다고 하는 거겠니? 친정 부모 없고 마땅히 오갈 데도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산다는 거겠지. 아니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솔직히 나는 분가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현이가 같이 살면서 엄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이한테 마음 좀 열어줘요. 김순철, 한 번만 더 그렇게 네 아내 편들면 앞으로 네 아내는 더 힘들어질 줄 알아? 그리고 이연이 너는 지금 여기 서서 뭐하니? 이 시험이랑 신우이 굶길 셈이냐? 얼른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 안 해?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게다가 시댁은 꽤 잘 살았지만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아버지 덕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덕에 신우나 남편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여 신우는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할 무렵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재산이 워낙 많으셨고 자식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마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일만 하시며 사시던 엄마에게 간경화가 와서 간이식을 해야 하는데 유일한 가족인 제 간은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고 어디에 도움도 청할 곳이 없어서
수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보내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집안 차이가 났기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아주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겁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친정도 없으니까요. 시댁에 처음으로 입성한 날 시모와 신우에게 싫은 소리를 잔뜩 듣고 기가 푹 죽어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자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너랑 같이 밥도 먹지 않겠다는 뜻이야. 너는 우리가 밥 먹을 동안 잔심부름하다가 나중에 먹어라. 어떻게 며느리가 첫날부터 같이 겸상을 할 생각을 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은 왜 이리 싱거워? 간을 한 거니 만 거니? 반찬은 또 왜 이리 싱겁고 짜고? 다들 왜 이리 트집이에요? 맘만 있는데. 그리고 엄마, 현이가 내 아내인데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럼 너네 둘이 따로 나가서 먹든가. 나는 아직 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신우 역시 제가 한 음식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어떻게든 구박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사연들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억지를 부리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이나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안 하면 호되게 혼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다 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근처에 살며 매일 반찬 가지러 오는 신우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2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그날도 학원에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옳게 이리 와봐. 창틀에 먼지 좀 봐. 도대체 청소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먼지를 다 우리 엄마가 먹고 내 동생이 먹는다고. 아니 너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집안일 하는데 청소 안 해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사람이 태어났으면 밥값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신우는 시댁만 들렀다 하면 꼭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눈치가 보여 신우에게 대들지도 못했죠.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니 당연히 청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제게 웬 도시락통 하나를 건넸어요. 이제 매일 너가 내 도시락 좀 싸. 갑자기 웬 도시락을 싸요? 이번에 학원 규모가 커지면서 선생님이 없어서 나도 강의하느라 저녁 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네. 그래서 너가 내 도시락 좀 싸야겠어. 사실 시어머니가 갓 지은 밥만 드시고 반찬이나 국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드시지를 않으셔서 끼니마다 새로운 밥과 반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는 바로 해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들이 가득했지요. 음식이야 매번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매번 반찬들을 다 가져가면서 자기 도시락조차 싸지 않으려고 하는 신우가 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식사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형님, 매번 제가 한 반찬들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거로 형님이 직접 도시락 싸세요. 더 많이 컸다? 형님이 시키면 그냥 네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지금 말대답이야? 신우의 앙칼진 목소리에 방에서 쉬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냐? 순자 너는 왜 큰 소린데? 내가 쟤한테 도시락 싸달라니까 제가 못하겠다잖아. 엄마, 쟤 요새 너무 편한가 봐. 신우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너는 그냥 도시락 싸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것이지 뭘 그리 소란을 만들어. 오늘부터 무조건 너가 순자 도시락 싸도록 해라. 이 일로 더 말 나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역시 신우 편이었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그날부터 신우의 저녁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웬 보따리 하나를 제게 던졌어요. 요새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야. 너무 시간이 늦기도 하고 피곤해서 말인데 네가 내 속옷 좀 빨아. 내 속옷 다 실크라서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고 무조건 손빨래해야 해. 속옷, 손빨래요? 아니 형님, 인간적으로 본인 손빨래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속옷 보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같은 여자끼리 뭐가 불편해. 그리고 이 집의 집안일은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는 본인이 입던 속옷까지 손빨래하라고 명령하는데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도시락이야 매일 하는 음식을 통만 바꿔서 담는 것이니 충분히 하겠지만 속옷 손빨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신우는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소리에 어제처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왜 또 소란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쟤한테 내 속옷 빨래하라니까 싫다네. 이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내 속옷 빨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의외였어요.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네 속옷은 당연히 네가 빨아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가르치더냐? 그 보따리 다 챙겨서 다시 니네 집에 가져가. 그래도 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내 속옷 하나 못 빨아? 그래, 제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순자는 얼른 가고 너는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는 나가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정도 없고 변변한 친구도 없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의 속사정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에게도요. 사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충분히 힘든 남편에게 저의 신세 한탄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사귀고 사귀면서 미련하고 멍청하게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인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잘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시던 음식들을 한 상 차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학원도 하루 쉬고 온다던 신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철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상에는 시어머니 혼자 앉게 되었어요. 생일인데 자식들 하나 없이 너만 있구나. 혼자 먹기 쓸쓸한데 너도 같이 먹자. 네? 저도 여기 같이 앉아도 돼요? 무슨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하게 만드니? 이제 너도 같이 먹자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호환 마마보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니 드디어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는 쓸쓸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기쁜 날이었네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말을 걸어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많이 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계속해야만 했는데요. 입덧을 시작하면서 입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밥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겠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출근한 뒤로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누워있으면 어떡해? 밥 준비 안 해?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서 도무지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루만 대충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짜장면 같은 소리 안 해. 나는 말이다. 순자랑 순철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입덧을 했어도 시어른들 식사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거면 네 아픈 것쯤은 참고 숨길 줄도 알아야지. 애가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입덧으로 헛구역질을 하면서 반찬과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하니 제대로 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또 한 소리를 들었어요. 국은 왜 이래 짜? 반찬들은 또 왜 이래 싱겁고 밥은 이게 뭐니? 죄송해요. 입덧해서 그런지 간을 못 맞추겠어요. 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째인데 입덧 좀 한다고 간을 이렇게 못 맞춰? 이제는 간을 보지 않고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무슨 장금이도 아니고 간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음식이 간에 맞지 않으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도 다른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신우는 그게 정말 싫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대신 시모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온 거예요. 엄마가 청소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임신했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시켜? 미쳤어? 순자야, 그냥 둬라. 내가 운동할 겸 해서 청소하는 거야. 현이도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쁘잖니.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왜 집안일을 해?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청소하면 되지. 신우는 크게 화를 내며 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시모가 막아주셔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만 보면 신우짓을 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화내는 형님을 뜯어 말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신 시어머니 덕에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째를 낳고 그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신우는 학원 원장으로 잘 나갔고 남편은 일이 더 바빠져 집에 아예 못 들어오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호텔 뷔페 식사권인데 이번에 엄마 친구들이랑 가서 식사하셔. 현이 너도 같이 가서 먹든가. 단 한 번도 시댁에 베푼 적 없던 신우가 호텔 뷔페 식사권을 시어머니와 제게 건넸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주나 싶어 조금 이상했어요. 현이가 나 따라와봤자 좋겠니? 그냥 혼자 친구들이랑 가마. 현이 너는 집에서 쉬어라. 그래도 같이 가. 친구들한테 며느리도 보여주고 좋지 뭐. 그리고 엄마 혼자 갔다가 길이라도 헤매면 어째? 신우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꾸 저더러 같이 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시모를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시모 역시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나가셨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벌써 시어머니가 오셨나 했는데 나가보니 신우였습니다. 뭐야? 너 엄마랑 밥 먹으러 안 갔어? 네가 왜 집에 있어? 아, 그게 어머니가 혼자 가시는 것이 더 편하시다고 해서요. 신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후다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몰래 지켜보니 신우는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더라고요. 어머, 형님, 그거 어머니 통장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집 딸인데 당연히 엄마 돈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거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한테 허락은 받고 가져가셔야죠. 아무리 가족의 통장이라도 막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뭐? 도둑질? 너 말 다 했어? 내가 좀 이따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야. 그럼 아직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렸다는 거네요? 혹시 몰래 통장 가져가시려고 저랑 어머니한테 호텔 뷔페 식사권을 주셨어요? 어쩐지 형님이 갑자기 그 비싼 호텔 뷔페권을 주셔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여전하시네요. 저는 일부러 말을 걸면서 신우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 아니 왜 벌써 들어와? 밥 먹으러 안 갔어? 친정에서 돈 한 푼 쓰지 않던 네가 갑자기 뷔페 식사권을 주길래 뭔가 이상해서 가려다가 말았다. 날 밖으로 빼돌리고 감히 니네 아빠 사망보험금 훔치려고 머리를 써? 이년이가 오늘 좀 맞아야겠다. 엄마, 내가 이 돈으로 다른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학원 커져서 떼돈 벌면 내가 우리 엄마 모른 척 하겠어? 다 엄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절대 안 돼. 니네 아빠 목숨값이다. 절대 못 쓴다. 엄마는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려고? 참나, 딸 사업 확장하는 게 왜 함부로 쓰는 거야? 자식들 잘 되는 건데 그럼 엄마도 결국엔 좋은 거 아니야? 시모는 참지 못하고 신우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부터 학원을 확장시킬 계획으로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나 시모는 괜히 사람이 더 욕심부리다가 망할 수 있으니 지금 있는 학원이나 잘 관리하라며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 학원 근처에 크고 작은 학원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신 시부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훔치려 했던 거였죠. 다행히 미리 눈치챈 어머님이 식사하러 가시는 척하며 신우를 완벽히 속여서 그 돈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신우가 돈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돈을 지킬 수 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오늘따라 참 말이 많구나.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까 얼른 가서 밥이나 차려. 제가 몇 억 되는 돈을 지켜줬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얼른 가서 밥이나 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부터 시모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참 서운했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밥이 하기 싫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국을 먼저 한술 뜨시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이어서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보시더니 음식을 뱉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국이 왜 이렇게 달아? 가늘한 거 맞아? 그리고 어묵볶음은 또 왜 이리 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맛을 보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그런지 간이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에는 제가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더라고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하며 다시 음식을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 너무 속상해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형님이 가져갈 뻔한 거 지켜드렸잖아요. 그럼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매일 음식을 잘해요? 제가 뭐 음식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를 그렇게 쥐잡듯이 혼내세요?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냈고 시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 지난 8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어머니 식사도
입덧하는 중에도 출산하고 나서도 항상 차려드렸는데 오늘만큼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전 정말 여기 와서 밥통이 된 기분이에요. 이제 제가 사람인지 밥통인지 모르겠다고요. 결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밥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시모의 말에 저는 아이들도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이 있었다면 친정집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정신 차려보니 남편 회사 앞이었고 그곳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야근을 끝낸 남편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표정은 또 왜 그래? 울었어? 여보, 나 너무 속상해. 나 그동안 정말 참고만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서러움이 복받쳐오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며 그동안 시어머니께 느꼈던 서운한 감정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길래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남편은 오는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못난 것들. 나는 네가 이 집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간 곳이 고작 남편 회사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도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8년이에요. 이제 현이를 가족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도 됐잖아요. 지금이 여미 앞에서 네 아내 편드는 거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는 지일하게 바빠서 엄마 돈이나 떼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다른 하나는 아내 힘든 것만 알고 지엠이 힘든 것은 하나도 모르고. 솔직히 엄마가 그동안 현이를 괴롭혔잖아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실수 없이 부엌 일 시키고 말 한마디라도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오늘도 그래. 누나가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가려는 거 현이가 막았다면서요. 그러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밥이나 하라 그러고 음식 간이 안 됐다고 구박이나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 그래. 네 말대로 현이 제가 오늘 너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잘 지켜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혼나야지. 네가 오늘 제가 차린 저녁상을 못 봐서 그러나 본데 아주 가관이었다. 국에는 설탕이 들어가고 밑반찬은 짜고 맵고 난리였다고. 네 할머니였으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냈어, 이 녀석아.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제대로 상을 차리지 못했다고 구박하셨어요. 그 자리에 더 있자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았는데 엄마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다가 잠이 깼어요.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들지 않아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셨고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남편을 깨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해서 정밀검진을 하자고 하셨고 검진 결과 돌아가신 친정엄마처럼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간이식 수술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일단 급한 대로 저와 남편이 먼저 공여자 검사를 받았고 신우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급한 대로 문자라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뒤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와 남편의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제가 공여자로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락이 되지 않던 신우가 찾아왔어요. 올케 간이 적합하다고? 그럼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간 이식하면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며느리의 간을 받니? 이 사실 알면 세상 사람들이 나 못된 시험이라고 욕해. 제가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어차피 고아잖아.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다 낳았는데 못할 게 뭐야? 누나도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 아이가 혼자 학교도 다니니까 손 갈 일 많이 없겠네. 그럼 누나가 간이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지. 왜 현이한테 그래? 누나는 일단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가서 공여자 검사나 먼저 받아. 나는 바쁘잖아. 학원 운영도 해야 하고 우리 형진이 뒷바라지해야 해서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줄 수 있는 할 일 없는 제가 있는데 왜 바쁜 내가 굳이 시간을 쪼개서 그런 검사를 받니? 형님은 아들이 형진이 하나 있지만 저는 정우, 정민이 두 아이가 있어요. 게다가 정민이는 아직 4살밖에 안 됐고 둘 다 학교도 안 다녀요. 자꾸 저한테 할 일 없다고 하시는데 4살, 6살 두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신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간 주기 싫다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네가 나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공여자 검사 받고 맞으면 내가 수술할게. 근데 아니잖아.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럼 덜 효율적인 일을 하는 네가 당연히 간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구박하고 날 미워하던 시어머니한테 네 간 내주려니까 하기 싫은 거구나. 사실 저희 엄마도 간경화가 오셨고 간이식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엄마 생각이 나서 저 시어머니한테 충분히 간이식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간이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형님처럼. 너 지금 말에 뼈가 있다?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니? 하루라도 학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네가 그거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아픈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순자 너, 나 솔직히 이번에 너한테 실망했다. 간이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엄마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면 얼굴은 당연히 비춰야 하는 거 아니니? 요새 시험 기간이라 엄청 바쁘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어떻게 와? 그래도 엄마 안 돌아가시고 별일 없이 계시잖아. 쟤한테 간이식도 받고 그럼 됐지 뭐.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엄마 입에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냐고. 뭐라고? 이 인연이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는구나.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야? 엄마 말대로 나 나갈게. 잘 됐네.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 바쁜데 가서 일이나 하면 되겠어. 신우는 그렇게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드리지 못했던 제 간을 시어머니한테 드리게 되었어요.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저와 시어머니의 회복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시어머니는 저를 큰 방으로 부르셨어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하셨죠. 현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사실은 말주변도 없고 남편이 저 세상에 간 뒤로는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왔어. 그나마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 아들뿐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너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니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너가 밉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더 곁을 주지 않았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서 말없이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자식들도 못한 이식을 다 해주고 말이야. 이제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못살게 굴었던 것들 평생 갚으며 살아야겠구나.
시모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지난날 쌓였던 서러운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젊으실 적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 땅의 주인이 시어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뛴 거예요. 이 소식을 한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어요. 엄청 좋은 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층에 가게며 병원이 다 들어서고 장사도 엄청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는 건물주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신우가 1년 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건물주가 되셨다면서요? 요새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던데 우리 엄마 멋지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꽤 장사 잘 돼서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겠던데요? 참나, 너는 집에 1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냐?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콩고물 기대하고 온 거냐? 너한테 줄 돈 따위는 없어. 이제 우리 엄마 돈도 잘 버는데 하나뿐인 딸은 살기가 참 힘드네. 요새 우리 학원 옆에 학원들이 자꾸 들어와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네. 학원에 수업해줄 강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점점 줄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주면 안 될까? 요새 애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남편도 벌이도 시원찮고 나도 지금 학원 문 닫아야 할 판이라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이 썩을년아, 너는 내가 돈줄로밖에 안 보여? 네가 필요할 때만 와? 너 엄마 아플 동안 뭐하고 있었어? 어떻게 얼굴 한번 비치지를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돈? 내가 그 돈 줄 것 같아? 그동안 나도 학원 일하느라 정말 바빴어. 내가 뭐 놀고 먹느라 그랬어? 나도 쟤처럼 집에서 놀고 먹으면 맨날 올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먹고 사느라 바쁘잖아. 우리 아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너만 돈 버냐? 너만 애 낳았어? 하여튼 끝까지 지 생각만 하고 남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왔는지. 난 이제 너 딸로 생각 안 한다. 이제 내 딸은 오로지 현이뿐이다. 너는 이제부터 남남이야. 지난 1년간 연락 없이도 잘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쭉 그러고 살자. 알겠어? 우리 엄마 내가 그동안 안 와서 서운해서 그래?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나 돈 좀. 썩 꺼지지 못해? 나가! 그렇게 신우는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제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렴. 이번에 내가 산 상가 1층이 지금 공실인데 거기서 반찬 가게 하나 내보지 않을래? 제가 반찬 가게를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전 계속 전업주부로만 살았는걸요? 너가 그냥 집에서 놀고 먹었니? 매일 음식 했잖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리고 나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어지간한 음식점 음식들은 다 입에 맞지 않는데 너의 음식은 맛있더구나. 나는 너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생일상을 차려준 이후부터 너가 반찬 가게를 열었으면 했었단다. 그런데 요새 같은 시대에 그저 그런 음식 솜씨로 반찬 가게 열면 성공하기 힘들잖니.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대했던 거야. 그동안 입덧해도 지독하게 음식을 만들도록 시켰던 건 제 손맛이 좋아서였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반찬 가게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 365일 내내 제게 그래도 독하게 음식을 시켰던 거였죠. 하지만 집에서만 음식을 만들던 제가 막상 반찬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장사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게 내볼 만해. 너가 내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낸다고만 하면 임대료 월세 같은 것 1원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한번 시작이나 해보렴. 지금이야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아이들도 커서 분가를 할 테고 그럼 너도 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가게를 오픈하면서도 제 반찬이 팔리면 뭐 얼마나 팔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은 정확했는지 생각보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계셨고 저 혼자 반찬 가게에 있는데 신우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깽판을 부리러 왔습니다. 야, 여기 반찬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우리 엄마 돈으로 반찬 가게 하니까 좋냐? 부모도 없는 니년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이 여우 같은 년. 순철이도 꼬시더니 우리 엄마도 꼬셔서 나도 못 받은 상가를 받아? 묻지마! 대낮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영업 중인 거 안 보여요? 신우는 아침부터 공들여 만든 반찬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힘껏 막아섰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난리치는 신우를 뜯어 말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진압하게 했고 다신 얼굴 볼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운영하던 학원이 폐원했다고 합니다. 제 반찬 가게에서 난리를 치던 날 우연히 학원 수강생들과 그 엄마들이 보았고 원장인 신우의 폭력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대규모로 학원을 관뒀대요. 학생들도 없고 강사들도 없으니 당연히 학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워낙 신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항상 성격을 맞춰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원까지 망하니 사이가 더 나빠져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우가 절대 합의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시어머니한테 간이식을 해준 효부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라고 소문이 퍼져서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이 때문인지 우리 가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의 목숨도 살려준 사람이라며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고 버티다 보니 제 인생의 꽃 같은 시기가 오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셔서 꼭 여러분들의 꽃을 피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